자, 이번 시간에는 제2강 조정의 수익금의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수익금의 명세서는 사실은 큰 이론을 심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당히 헷갈린다가 정답입니다. 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익금의 명세서에 우리가 수익금의 명세서를 즉 이제 회계랑 법인세법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에 있는 내용을 법인세에 맞추는 작업을 했죠. 즉 회계에서 이제 누락됐다든지 상품권 매출했다든지 매출 취소가 된 것을 법인세법에 이제 연결해서 조정을 해서 법인세법에 맞는 수익 금액을 맞췄죠. 그런데 우리는 회계할 때 회계만 장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장부도 만들었냐면 부가세 신고도 했단 말이에요. 부가세에서도 이제 무엇이 있냐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매출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하는 서식지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 서식지가 얘인데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때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일치를 할 거 아니에요. 얘랑 이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법인세법이랑 부가세법이랑 그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일치를 시키냐면 얘를 기준으로 일치를 시킵니다. 여기 좀 헷갈립니다. 여기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법인세법에서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는데요. 부가세법에서는 동그라미랑 X가 있다라고 볼게요. 얘랑 일치시키는 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조정을 할 건데 세무 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에는 또 동일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조정이 없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X 하면 요거랑 헷갈릴 것 같네. 할 거 없음. 자,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법인세는 세모고 부가세는 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빼기 세모를 해야 된다, 더하기 세모를 해야 된다. 기준은 부가세법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습니다. 빼기 세모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가세가 없잖아요. 자, 요거 조정 한번 해볼게요. 요거 조정하는데 부가세는 있고 법인세는 없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X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이제 이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정답이 되는데 얘를 굳이 제가 말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굳이 말로 표현할게요. 둘 다 있으면 할 거 있다 없다?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고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부가세에 있으면 자, 부가세에만 해볼게요. 부가세에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부가 플러스이고 맞아요? 부가세에만 있으면 부가세에만 없으면 빼기를 한다. 이해갑니까? 자, 다시 이제 정리해볼게요.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예요. 둘 다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쉬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여기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 이제 있으면 부가세 과표에 만이 빠졌어요. 만. 둘 다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 표준에만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요것만 해결되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실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론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무엇을 표시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얘부터 세팅할게요. 391페이지 회사 코드는 9407. 자, 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섞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둘 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여기 있는 화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요 문제만, 다른 거 가지 말고 요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현재 문제 보시면 요런 항목 있죠. 요런 항목. 이 항목이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필요 없는 데이터죠. 여기도 마찬가지. 맞죠? 이런 것들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위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가세랑 연결하기 때문에 얘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은 상관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넣어야 할 이 데이터는 조정 후가 아니라 조정 전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랑 일치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정 후랑 일치시켜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F4 제품 매출 상태 확인되었고 1F4 상품 매출 숫자 맞는 거 확인하였고 여기는 2F4 자비익 쪽에 들어가서 150만 세팅.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결산서상, 즉 조정 전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인데 여기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여기 구분은 상품 매출이라는 글자를 본 후 여기에 F2를 누르시고 상품 매출을 선택한 상태에서 근거 법령은 입력하지 않고 수익 금액은 2천만 원에 대용원가는 1,400만 원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에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안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주의할 점은 여기에 있는 1,4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다 좀 자동 그대로 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억지로 넣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F3를 통해서 여기 있는 2천만 원은 여기 있는 1,400만 원을 올려주면 되는데 여기에 넣을 때는 그냥 상품이라고 선택하시고 20 엔터 탭 그 다음 상품 매출 대응 원가 또는 매출 원가를 넣어주시고 14 엔터라고 하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이 납니다. 자, 요것은 아까 우리 1장에서 배운 데이터랑 똑같고요. 이제 주의할 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조정 전, 여기는 조정 후, 여기는 조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조정 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르지 않으면 조정 후 데이터가 반영 안 된 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데이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꼬이는 게 프로그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안 꼬이게 먼저 합시다. 그래서 저장 먼저 한번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슬쩍 보이게 놔놓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2546인데 만약에 2546이 들어오지 않고 2526이 들어온다면 얘는 저장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데이터 꼬임 현상이 두 가지 나타나거든요. 내 생각에는 프로그램 에러인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장 버튼을 다 누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 꼬이면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2546이 떨어졌으면 X를 날립니다. 자, 여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준 경비율 번호가 중복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합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수출 숫자를 넣는 방법. 이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여기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구석은 없습니다. 다시, 여기의 문제는 기준 경비율 번호가 중복이 되었을 때 처리 방법. 두 번째, 수출 칸에 숫자 넣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수출이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는 없고, 여기 문제인데,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343 빵빵빵빵빵이 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칸에 클릭하셔가지고, 이 숫자를 넣어봅니다. 넣으셨습니까? 넣었을 때 503006을 넣었을 때 여기 글자랑 여기 글자랑 다르잖아요. 맞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기에 얘를 넣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에러가 뜹니다. 이거 뭐라고 뜨냐면 중복된 번호는 입력 불가능합니다 라는 숫자를 띄워줍니다. 맞지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43000 넣으면 이렇게 에러를 띄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요거랑 합해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계산기 띄우셔가지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 계산기도 띄우셔도 되고, 그래서 탭 누르고 여기 가서 컨트롤 V 하고 아래 라인은 F5로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곳에 중복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여기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여기 화면 보이는 요 5칸이 불러와줘야 돼요. 그런데 안 불러와져요. 이렇게 안 불러져요. 자, 다른 시험에 들어가면 전부 다 불러집니다. 100% 불러집니다. 안 불러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책 저자가 조금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와요. 책 저자의 실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구조를 잠깐 볼게요. 과세, 영세, 면세 세 가지 다 합해서 합계입니다. 얘가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부가세 합계고 얘가 법인세 매출액입니다. 수익금액. 요 두 개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 숫자 3개 데이터 지금 우리 모르겠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자, 요거는 책 저자의 미스다라고 보시고 그냥 이 숫자를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은 좀 이렇게 되죠. 과세 더하기 영세 더하기 면세가 이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1,550만 원 난다라는 양수를 봤을 때는 지금 부가세법이 기준점이 되었고 부가세법에 돈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것이 확인되죠. 조정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조정이 끝이 나면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386 5빵빵빵빵빵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합이 아니라 이것까지의 합이에요. 아, 쏘리. 340은 요거와 요거 다 합이네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정 후 데이터, 얘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1386 5빵빵 되어 있고 여기는 1386 5빵빵 되어 있죠. 법인세법이랑 부가세가 동일하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상품 매출을 보니까 1160이 되어 있고 여기도 1160이 되어 있죠. 얘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상품 매출 이거랑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이 데이터가 같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이 데이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법인세법에서 자, 회계에서 자, 여기가 회계예요. 회계에서 법인세법으로 넘기면서 법인세법에서 플러스 2천만 원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부가세에서도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2천 했다 이 말이죠. 둘 다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부가세법상 수정신고는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추려면 플러스 해줘야 돼요? 빼기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부가세법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부가세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빼줘야 돼요. 공사수익금 문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부가세법에서는 안 했다라고 나와요. 공사수익금 문제 나오면 그때는 빼줘야 됩니다. 여기 좀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얘는 조정 대상이 아니고 아니에요. 얘는 이제 조정 대상인데 비품 매각을 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잡이익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형자산 고정자산 매각액이라고 있네요. 여기 클릭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플러스 500일까요? 마이너스 500일까요? 그렇죠. 플러스 500이죠. 그 이유는 법인세는 없고 부가세는 있으니까 플러스 500을 해주는 겁니다. 자, 조정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은 거래 시기 차이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는 매출로 끄는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럴 때는 거래 시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돼요? 가산을 해야 돼요? 부가세에는 있고 법인세에는 없잖아요. 있으면 플러스, 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플러스면 가산이에요. 플러스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 공급은 여기에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이 있죠. 눈에 보입니다. 맞죠?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겁니다. 당연히 법인세에는 없고 부가세에는 있는 항목입니다. 플러스 50. 자, 이렇게 넣고 엔터를 딱 치면 빨간색이 사라지죠. 끝. 현재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업종별 수익금의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기준 단순 경비율 번호를 넣어준다. 다만 중복되는 번호가 있을 때는 합해서 넣어준다. 두 번째, 수출 영세율 대상 문제는 나오면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 세 번째, 불러오기를 했을 때 요 칸이 불러와져야 되는데 안 불러지는 경우는 지금처럼 안 불러지면 넣어주면 되고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는 얘만 조정하면 된다. 얘를 조정 완성이 되면 차액 검토 빨간색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02페이지. 자, 이 문제 세팅 한번 해보세요. 자, 402페이지도 문제 보다시피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와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를 만드는 문제죠. 제가 3번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화면에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의 데이터를 지금부터 넣어봅니다. 시작! 타이머가 없네. 자, 여기는 뭐 조정 대상이 없네요. 그대로 1F4 누르고 제품 매출. 아래 1F4 누르고 상품 매출. 부산물 매각되네. 2F4 누르고 잡이익. 숫자 조정을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얘는 안 해도 무방하네요.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장 누르고 꺼버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 가서 코드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3개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합해줘야 되죠? 맞죠? 이렇게 똑같은 코드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여기 숫자는 1390으로 바꾸시고 하단에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숫자를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5 더하기 6 더하기 7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의 합이 얘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판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 파는데 얘는 국내 생산품을 국내에 판다. 얘는 수입 상품을 국내에 판다 라는 뜻이 되고요. 요거는 수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랑 요 B랑 C를 합해서 얘가 되는데 C에 숫자가 안 들어가죠.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클릭을 해서 1, 2, 7 이렇게 넣어도 숫자가 안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두 개의 합에서 얘의 차이가 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야 돼요. 1, 2, 7을 빼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제가 그대로 계세요. 하지 말고 전체 할게요. 1390 아이고 13 왜 안 돼? 1390 000 000 빼기 127 127 000 000 하면 여기 숫자를 1263 000 00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가 떨어지냐면 여기에 이 숫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숫자를 컨트롤 C에서 여기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면 이 숫자가 여기에 떨어지죠. 맞습니까? 얘를 0으로 바꿔버리면 드디어 이 숫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이렇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숫자를 넣는 겁니다. 넣어보세요. 이 숫자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이 숫자를 여기 넣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127 플러스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1, 2, 6, 4 치더라도 되고 엔터 0 엔터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튕겨요. 결론은 이 숫자는 여기에 와야 되고 이 숫자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1390은 밑에 300 합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여기랑 여기만 문제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장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블록에 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이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색칸에 이 숫자를 넣고 그 다음 영색칸에 이 숫자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과세표준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큰 거 보니까 양수가 있네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할 거 이거랑 이것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는 조정 전이고 얘가 조정 후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맞는 그 조정 맞는 화면이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를 보는 것이 편해요. 여기 화면을 보는 것이 편합니다.
자, 1390, 1390, 830, 830. 아, 이 두 개는 데이터가 똑같네요. 맞죠?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매각은 여기 유형자산 매각액에 넣었는데 부호는 부가세에만 있는 것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넣으시면 되겠죠. 5천만 원. 자, 두 번째 사업상 증여는 여기죠. 여기에 부가세에만 있으므로 1,000만 원을 넣습니다. 빨간데 사라져 버렸네. 이거 안 했는데. 맞죠? 이 내용이 뭐냐 했더니 요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요. 요것이 뭐냐면 사업상 증여라는 것이 누구에게 준 거잖아요. 매출 접대비죠. 맞죠? 매출, 즉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때 이 부가세는 시가에 맞춰서 공급가액을 넣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충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만합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까마귀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에는 473페이지 요거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랑 제가 입력하는 방식이 어떤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1F4 상품 매출, 1F4 제품 매출. 자, 두 개 선택했습니다.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 있네요. 클릭하고 여기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상품이기 때문에 이 구분에 F2로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근거 법령 입력 안 해도 되고 공급가액은 1억, 매출원가는 7천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완료했기 때문에 세법상 얘만 수정된다면 둘 다 세무 조정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1억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F3를 누르고 이렇게 세무 조정 해줘야 되죠. 여러분이 입력할 때 보니까 얘가 지금 클릭되어 있네요. 맞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클릭되어 있고 어떤 문제는 해제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제가 조금 더 편해요. 해제시켜버리고 여기에 상품 매출이라고 상 엔터 밑으로 가서 엔터 그 다음 1억 엔터 밑에 조정 등록이 되어 있었던 즉 직접 입력이 되어 있었던 분은 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매출 원가를 과소시킨 거 체크해 주시고 7천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났어요. 자, ESC 누르고 저장을 누릅니다. 얘를 이제 함부로 끄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끄세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끄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조정호를 띄웠을 때 여기 하단에 3258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3258이 안 들어와 있으면 내가 저장을 안 누른 건데 이때 띄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상하게 얘가 에러를 좀 일으키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문제에서는 에러 일으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는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0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343 플러스 엔터 플러스가 안 먹히네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수출 칸에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넣는 방법은 여기에 이 숫자를 넣는 겁니다. 300 플러스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0 엔터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빨리 넣는 방법 굳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 1급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요. 세무 1급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끝냈고 저장 버튼 누른 상태에서 과세표준 수익금의 차익 검토를 누르시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시고 여기 있는 숫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넣으면 여기랑 여기랑 숫자를 보니까 얘가 좀 크니까 플러스 되어 있죠. 자, 2천만 원은 어디서 봤는지 요거네요. 부가세법상은 발급을 해서 2천만 원을 과세표준에 잡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플러스 시키는 이 칸에 2천만 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맞죠?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세 번째, 이제 파랑이 문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 남았네요. 5문제, 빨간색까지. 369페이지 세팅합니다. 자, 본 문제는, 369페이지 본 문제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포인트가 수정신고가 적정하게 처리했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공사 수익 금액은 부가세에 말이 없죠. 부가세에는 없는 거거든요. 얘를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베스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입력해 줍니다. 1F4 제품 매출, 1F4 공사 수익금. 자, 이 두 가지를 넣었고요. 자, 두 번째. 작업 진행률에 의한 문제는 여기 진행률이 여기가 100%만 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공사명 제주도 지하철, 제주도 도지사, 도급금액 2억, 자, 총 공사 누적액 8천이죠. 1억이고 진행률이 100% 안 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반대로 적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경기만 수입 계상액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단기 회사가 뭐 매출액, 수입 계상액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만큼이 조정액이 되고 들어왔더니 가산점에 붙어 있고 그 다음 F3 누르고 여기 직접 입력을 해제해 주시고 여기에 공사라고 입력한 후 1,00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요거 있잖아요. 요거 F3 누르고 안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제품 판매 누락에 관련되어서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작업 진행률하고 나머지 누락입니다. 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 요거 글자를 확인한 후 여기에 F2를 이용해서 무엇을 넣으라고요? 제품 매출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근거 법령은 안 넣어도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220만 원짜리와 원가 20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여기에 220만 원이 가산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자, 그 다음 여기에 F3 누른 상태에서 직접 입력 해제하고 여기 220만 원 제품 매출이라고 그대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매출 원가 과소라고 넣고 2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익 금액 조정은 끝이 났죠. 자, 수익 금액 조정은 끝이 났고요. 꼭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누르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2679고요. 이제 여기는 2691인데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안 눌렀어요. 저장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조정 수익 금액 명세서를 누르면 26 반영이 돼서 들어와. 반영이 되어서 들어오네. 반영이 안 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는 반영이 되어서 들어오네요. 저장 눌렀나? 다음 번으로 기회를 넘기고요. 그대로 이제 2691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반영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자, 그 다음 경비율 코드 번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조정 후, 얘는 조정 전입니다. 그 다음 뭐 수출 부분은 없다 맞죠? 수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부가세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른 상태에서 차익 검토 가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쫙 들어오집니다.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기에 강제로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거 보니까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해라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부가세 수정 신고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라는 말은 부가세도 했고 법인세도 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언급이 없죠. 부가세는 안 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는 있고 부가세는 없으므로 빼기 해줘야 합니다. 어디를 빼기 해야 되냐면 여기 공사에 관련되어서 이 아까 얼마였지? 기억을 못하겠네. 자, 공사에 대해서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빼기를 해줘야 돼요. 작업 진행률 때문에 생긴 거라서 여기 작업 진행률 차이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빼줍니다. 빼주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제품 매출이 2510인데 제품 매출 또 다르네요. 다르네. 일단 잠깐만. 공사는 1000만 원 차이가 났다 맞죠? 그래서 부가세에 쭈르러 들었기 때문에 빼기 1000만 원 한 거였고요. 이 두 개 차이를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여기 2510-000-000 빼기 2503-000-000 자, 이렇게 뺐더니 700만 원 나는데 700만이 사업상 증여래요. 지금 여기가 많죠? 여기가 많으면 부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부가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상 증여 쪽에 7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700만 원 넣었는데 빨간색이 안 사라져. 그럼 부호를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그 방법이 다죠. 맞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질문. 자, 이번에 파랑이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부가세 부분을 되게 크게 강조했는데 일단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1F4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넣어줬고요. 수출액은 조정 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 보류해두고 두 번째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재고액 중 1520만 원은 매가가 1800만 원짜리고 원가가 1520만 원짜리인데 구입의사를 전달했으면 매출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서 누락된 부분에 F2 누르시고 제품 매출로 가셔가지고 수익금액 1800에 원가는 1520만 원을 넣어줍니다. 하나하고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제품 매출이라고 잡아주시고 1800 자, 오른쪽에는 매출 원가 가소로 1520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조정한 데이터의 1800만 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제품이다 맞죠? 그러면 또 구분해서 자, 이렇게 F2 누르시고 제품 매출로 들어가서 이것도 수탁자에게 전달되었고 판매되었다고 보내왔죠? 똑같이 플러스로 1000만 원에 850만 원 잡아주시고 F3 누르면 이렇게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로 가셔가지고 다시 제품 매출 누락 잡아주시고 자, 금액은 1000만 원에 자, 오른쪽에 매출 원가 가소로 들어가서 850만 원 잡아줍니다.
자, 그거 한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2,800만 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문제에서 금방 질문에 따라 여기 보시면 각 건별로 처리한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문구가 없다면 엎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게 현재 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과목별이 아니라 건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합쳐서 적는 것이 좀 틀렸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채점을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채점할 때 아마 구분해서 채점이 아마 들어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엎어도 상관없죠.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3730이고 여기는 3758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장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에러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전히 자동으로 숫자가 저장 안 눌러도 다르네. 여기는 3758인데 여기는 3748로 뜨네요. 맞죠? 1분만 딱 반영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고 3758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불러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758이 불러와졌네요. 맞죠? 어디서 에러 뜨는지 보세요. 여기 검토가 볼게요. 검토 가면 여기는 여전히 3748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불러오기 다시 해볼게요. 3758에 안 고쳐지죠? 맞죠?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K랩 에러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저장 누르고 여기 불러오기를 했을 때 얘도 3758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3758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는 혹시 시험 치다가 내가 저장 버튼에 대한 에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숫자랑 같은지 꼭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고 얘 끄고요. 다시 여기 가서 가겠습니다. 코드 번호. 여기 뭐야 이거? 요거죠. 하나밖에 없네요. 3758 맞죠? 하나밖에 없고요. 이건 할 거 없고 수출액 들어가 있습니다. 582 809 4빵빵 뭐야? 582 809 4빵빵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수출액 대상에게 숫자가 입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금액 차액 검토는 원래 이렇게 불러오게 하면 끝인데 문제에서 괜히 제시를 해줬죠. 884가 뭐냐면 여기 겁니다. 여기 일기 예전 거. 일기 예전 끝만 아니라 전체 거 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불러오게 하면 뜰 것 같은데 실제 문제에서는 과세 표준에는 3160 001 5빵빵 그 다음 영세요 과표에는 582 809 4빵빵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일치됐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수익금액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익금액 제외는 이제 부가세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냐면 영업의 수익이나 고정자산 매각이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 1200만 원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한 거래요. 그래서 이 1200만 원을 유형자산 매각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가 맞겠죠? 플러스에서 이렇게 넣었죠.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뭐였냐면 요거에 대한 거였죠. 2,800만 원. 요게 지금 현재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빼줘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빼주냐면 매출 누락이죠. 둘 다 매출에 대한 누락이기 때문에 여기 매출 누락 칸에 가서 부가세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이게 내용이 좀 헷갈린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면 이번에는 자, 44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 448페이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자, 이 부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이렇게 엎었고요. 제가 조금 진행했어요. 제가. 그다음 이 부분은 그 제품 매출이 80만 원이고 대응 원가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맞죠? 요것을 이렇게 넣었어요. 80만 원에 40만 원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 여기 8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왔고 그다음 F3 누르시고 80만 원, 40만 원 맞추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부분이고 이 저장 버튼 누르시고 아까 에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5905800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조정 후에 가서 여기 5905800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여기도 5905800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들어온 거 확인한 후에는 얘를 꺼버리시고요. 그다음 옵션 코드 꼭 넣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수출 대상 여기 넣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0, 엔터. 자, 그렇게 하면 3억이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 차익 검토 가서 불러오기를 한번 누르시고 안 불러지죠?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죠? 자, 여기 일반 이 과세든 영세든 면세든 어차피 이 숫자 3개 합한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크네요. 맞죠? 이 플러스 항목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를 조금 뜯어보니까 저 요 부분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다라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80만 원 어떻게 돼요? 빼버려야 되죠. 오케이. 빼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이것이 무슨 말이죠? 뭐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고 어쨌든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80만 원을 빼겠습니다. 일단 자, 두 번째 요것은 부가세에는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시가만큼 부가세 부분은 있는 거고 법인세는 없는 거예요.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가세만 있으므로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판매 장려금으로 간주공급으로 또 처리한 거죠. 매출 거래처의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한 제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판매 장려금이 아니고요. 판매 장려품으로 지급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금은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물건이 간주공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품을 준 거라서 얘는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접대 제공입니다. 접대 제공에 가서 400만 원을 플러스 해주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좀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에서 이야기해줘요. 자가 공급이다, 사업상 증여이다, 개인적 공급이다를 해주고 그다음 간주임대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자산 매각 목록도 안 나와요. 이거 나오죠. 계속 봤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부분 나오고 작업 진행률 차이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요. 거래 시기에 대해서 플러스면 여기, 거래 시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면 여기. 주세 개별 소비세 안 나오고요. 매출 누락 나오고. 나오는 것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랑 얘랑 얘 두 개랑 얘 두 개. 이렇게. 근데 얘가 내가 어디 넣을지 몰라서 틀린다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거래 시기에서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면 여기고요.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요. 알겠죠? 자, 우리 시간상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요거 마무리하고 우리 목요일날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510페이지 문제를 푸니까 저는 에러 뜨던데 여러분들은 에러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열어가지고 1F4, 1F4, 1F4에서 세 가지를 넣었고요. 이렇게 넣었고 두 번째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쭉 넣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파랭이를 넣었어요. 우리가 예정 공사 원가랑 그다음 공사 원가
누적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넣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칸만 봤을 때 10억에 대해서는 여기 넣고 그 다음 8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공사 누적액에 대해서는 정기공사 원가랑 단기공사 원가인 합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색깔을 파랭이로 넣었어요. 이 부분. 단지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죠. 속이려고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 그대로 여기 2억 5천하고 그 다음 여기 4억 5천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액이 5천만 원 발생되었죠. 비연장은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비연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5천만 원 조정액이 발생되었고 여기 5천만 원 조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상품 위탁 매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 50만 원 부분이죠. 이것도 기타 수익 금액에 가서 150만 원, 50만 원 넣고 그다음 F3 눌러서 150만 원, 50만 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상품 매출에 관련되어서 가산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이라서 넣고 저장을 누르고 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열었더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뜨는 이 숫자가 3174가 안 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왜 3174가 안 떴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숫자가 틀리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숫자 735가 들어오지 않고 685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들어왔던가요? 그래서 이 735 데이터로 저는 수정을 했어요. 당연히 3174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고쳐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정 후 수익 금액과 여기가 일치가 되어야 하고 여기까지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빨간색 숫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채워 넣을게요. 381004. 그 다음 452106. 그 다음 수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150 플러스 컨트롤 C 컨트롤 V 0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수익금액 차익 검토 부분에 이 빨간색을 사라지게 하려는 방법은 첫 번째, 위탁 상품 판매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 신고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말은 할 필요 없다. 왜? 둘 다 조정됐으니까. 두 번째, 손익계산서상 수익과의 차이 원인은 결산서상 선수금으로 처리한 도매역 코드 번호 1000만 원이 있대요. 부가세는 있는 거고 법인세는 없는 거예요. 부가세에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거래 시기 차이 가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작업 진행률 차이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부분이죠. 이 부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는 내용이죠. 부가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률 차이에 5천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고정자산 매각 대금이 1억이 있죠? 부가세에 있는 거죠? 플러스 1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사라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 목요일 날 오셔서 제가 빨강이 문제랑 마무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